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기술 경쟁,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게임의 법칙이 뭔지, 특히 몇몇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그 성장 논리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개별 기업의 기술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요, 그 기술을 누가 뒷받침해주고 전체 생태계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런 싸움으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의 평가가 왜 특정 기업으로 쏠리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로봇 산업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석이요. 시작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보통 K-로봇 하면 뭔가 대단한 기술력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왠지 세계 최고일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뒤처져 있다는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한 평가를 하면서도 왜 유독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걸까요? 기술이 최고가 아니라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분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를요, 이 회사의 자체 기술력만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아, 기술력만 보는 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이 기업이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즉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라는 이 조합, 그 자체를 핵심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삼성과 엔비디아라. 솔직히 말해서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같은 기계 기술만 딱 놓고 보면요. 수십 년 동안 이 분야만 파고든 일본이나 독일 기업들,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로봇 관절의 힘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감속기라든지 그 관절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모터 같은 액추에이터 기술. 이런 부분에선 우리가 아직 최고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격차를 완전히 무시할 만큼 삼성과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강력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강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판도를 바꾼다. 네.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완결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에요. 유일한 기업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고성능 AI 반도체, 예를 들어 HBM 같은 것부터요. 심장 역할을 하는 배터리, 나아가서 미래의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 모든 걸 자체적으로 만들고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또 있을까요? 확실히 그러네요. 다른 로봇 기업이라면 최고의 두뇌를 구하려면 엔비디아에 줄을 서야 하고 최고의 심장을 구하려면 또 배터리 회사랑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삼성은 그 모든 걸 그냥 그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의 무서움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관점은요. 삼성이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과연 어디를 노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노리고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삼성이 단순히 공장에서 사람 대신 일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집중하는 게 아닐 수 있다고 분석해요. 물론 공장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삼성이 진짜 크게 보고 있는 시장은 의료용 로봇이나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라는 거죠. 아, 일종의 입는 슈트 같은 거군요. 맞아요.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다리 근력을 보조해주는 장치도 가능하고요. 아,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영화 아이언맨의 슈트처럼 막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신체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보조 장비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성공한 삼성의 DNA와 정확히 일치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네요. 삼성은 결국 손에 쥐는 디바이스로 세계를 제패한 회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웨어러블 로봇은 몸에 착용하는 디바이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죠. 이 분석이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열어젖으려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와, 이 관점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분석은 현실을 아주 차갑게 직시하고 있어요. 네, 그 점이 이 분석의 매력이죠. 지금 로봇 관련 주식들의 가치는 대부분 버블 상태고 정작 돈을 버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거든요.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아, 자료에서 지적하는 대로
현재 로봇 기업들의 주가는요, 실제 로봇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니에요. 언젠가 잘 되겠지 하는 미래의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를 넘는 기업도 찾기 힘들다는 신랄한 지적이 나올 정도니까요. PER 50배도 힘들다는 건 지금 주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50배보다도 비싸다는 뜻이잖아요. 와, 이건 뭐 거품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솔직히 지금 꾸준히 흑자를 내는 로봇 분야는 청소 로봇 정도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멋진 미래 계획만 발표할 뿐 재무제표에 의미 있는 숫자를 찍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점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위험한 버블 상태인데도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은 예외적으로 괜찮다고 보는 거죠? 다른 버블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결국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삼성과 엔비디아. 네, 바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뒷배경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평범한 대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면 지금 같은 평가는 절대 받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까지 나와요. 아, 정말요? 네, 삼성과 엔비디아라는 이 조합은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고요. 일종의 안전망이자 성장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심지어 주가가 떨어져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막아줄 거라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예요. 기대감이 단순한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될 거라고 믿게 만드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근거를 구체적인 숫자로도 제시합니다. 지금 당장은 버블처럼 보이지만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PER이 20배 수준까지 안정될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지금의 높은 가치는 미래의 확실한 실적을 미리 당겨온 것이라는 논리 구조인 셈이죠. 버블은 맞지만 꺼지지 않을 버블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들을 깊게 파봤네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로봇 산업에서는 개별 기술력보다 누구와 손을 잡았는가, 즉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의 생태계 전략이 핵심 변수가 되고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화려한 최종 제품, 그 너머를 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로봇이라는 완성품도 중요하지만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재까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죠. 로봇이나 AI 같은 이런 거대한 산업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과연 가장 뛰어난 단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반도체, 배터리 같은 기초 부품부터 최종 제품까지 이어지는 이 복잡한 공급망 전체를 조용히 장악하는 기업이 진정한 승자가 될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분석은 명백하게 후자의 가능성에 아주 강하게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시끄럽게 자신을 광고하는 회사가 아니라 모든 플레이어들이 기댈 수밖에 없는 조용한 거인일지도 모르겠네요.